봄 이사철인데 서울 전세 매물이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분들, 요즘 매물 찾기가 유독 힘드셨죠?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 61주 연속 오르는 동안 매물은 4만 8천 건에서 3만 건 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27년 만에 최저 공급을 앞두고 있고 빌라는 이미 74%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1년 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 8천 건이 넘었습니다. 지금은요. 3만 건 초반입니다. 1년 만에 36%가 사라졌어요. 봄 이사철이면 원래 매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2년 전 같은 시기에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사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매물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금 61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1년 넘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랐어요. 평균 전세가는 6억 149만 원, 1년 전보다 4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이게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집에서 재계약하면 보증금이 4천만 원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월급 몇 달치가 갑자기 증발한 거예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순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이 확 늘어난 겁니다.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 전세가도 4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아파트가 비싸니까 오피스텔로 가볼까 했더니 거기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상승은 수요가 폭발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공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전세를 많이 찾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갑자기 매물이 이렇게 줄어든 걸까요? 아파트가 아닌 곳을 먼저 봐야 합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뭔가요? 아파트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전세 시장이 이렇게 된 원인은 정작 아파트가 아닌 곳에 있습니다. 바로 빌라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서울에서 새로 지어진 빌라가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 전부 합친 숫자입니다. 3년 동안 매년 2만 가구 넘게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6,512가구, 74%가 증발했습니다. 네 채 중 세 채가 사라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작은 전세 사기였습니다. 2021년부터 빌라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람들이 빌라 전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빌라를 사지 않습니다. 매매가 안 되니까 건설사는 새 빌라를 짓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하나의 사건이 수요 소멸에서 공급 소멸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빌라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오피스텔이 꽉 차니까 결국 아파트 전세로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빌라 시장의 붕괴가 오피스텔을 거쳐 아파트 전세까지 도달한 겁니다. 전세 사기 한 방이 서울 임대시장 전체를 뒤흔든 셈입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냐고요? 여기가 더 심각합니다. 서울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 2025년에는 4,156실이었습니다. 2026년에는요. 1,447실, 65% 가까이 줄었습니다. 셋 중 둘이 1년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7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거의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당연히 가격이 반응합니다.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는 지금 13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빌라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몰렸는데 들어갈 곳은 점점 줄고 있으니까요. 왜 오피스텔 공급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전세 사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세입자가 안 오니까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건설사가 착공을 포기합니다. 빌라와 똑같은 패턴이 오피스텔에서도 반복된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문제는 오피스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착공 물량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2년에는 서울에서 62,688가구가 착공됐습니다. 2024년에는 26,066가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7년 예상 입주 물량은 12,985가구, 거기서 또 반토막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분양하고 나서 입주까지 30개월에서 36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착공해도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는 건 2028년 이후라는 뜻입니다. 지금 공급이 비어 있으면 앞으로 2, 3년은 계속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지금 당장은 아무 소용이 없는지. 정부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매년 27만 가구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만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30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삽을 뜬다 해도 실제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2028년 이후입니다. 그 사이 시장은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7년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서울에서만 3만 9천 가구가 동시에 터집니다. 지금도 매물이 없는데 3만 9천 가구가 한꺼번에 전세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전세 대란의 방아쇠가 이미 장전돼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직장인인 나는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2+2 장기 계약보다 단기 계약을 고려하세요. 공급이 회복되기 전까지 시장은 더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매물을 찾고 있다면 강북이나 외곽 신축 입주 물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세요. 오피스텔은 공급 절벽이고 아파트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은 거기에 있습니다. 셋째,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강남 매매 가격은 7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DSR 40% 기준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포에 떠밀려 결정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빌라가 무너지니까 오피스티스텔로 몰렸고 오피스텔이 막히니까 아파트 전세가 폭발한 겁니다. 공급 도미노가 순서대로 무너진 결과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착공에서 입주까지 3년이 걸립니다. 효과는 빨라야 2028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대신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내 예상과 시점을 내가 계산해야 합니다. 공포에 떠밀려 무리하게 계약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숫자를 먼저 보십시오. 데이터가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